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쟁. 이게 뭐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보는 주유소 가격표부터 우리 군의 방어 태세까지 이 모든 게 그 전쟁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끈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중동의 분쟁이 어떻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또 국가 안보에는 어떤 구멍을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친 이 퍼펙트 스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중동, 이 세계의 화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백악관에서 나온 이 발언, 이게 사실상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어요. 이 사태 금방 안 끝납니다 하는 거죠. 뭐 몇 주면 끝날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 모두한테 자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세요 하고 명백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장기전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이었죠.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전 세계 원유가 오고 가는 그 숨통을 바로 이곳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략적 요충지죠.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 그럼 세계 경제가 그대로 멈춰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 그리고 천연가스의 3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통로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20%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고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에너지 공급 라인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 충격파가 지체 없이 우리 경제 전체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당장 동네 주유소에서부터 저 멀리 주식시장까지 정말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단 하루 만에 환율이 22원 넘게 폭등했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에서 달러로 사오는 원유 가격이 그만큼 순식간에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곧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45%포인트. 이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가 이뤄내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과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 엔진이 툭 하고 꺼져버리는 심각한 수치인 거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값은 물론이고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 가정의 난방비 그리고 식탁 물가까지 모든 것의 가격표를 통째로 바꿔놓는 강력한 태풍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진단은 아주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외부 충격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원유 수입하고 무역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는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경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방패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여기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 어디든 더 급한 불이 나면 주한미군 전력도 언제든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전력들이 옮겨갈 수 있냐? 바로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정찰 드론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핵심 방어 자산들이죠. 근데 이 자산들이 중동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그냥 동시에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거대한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산업 현장을 보면요.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고 건설 현장은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멈춰설 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벼랑 끝에 몰린 건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값, 운송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당연히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24시간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요. 1억 배럴이 넘는 전략 비축유를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한테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뚫는 등 다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먼 나라의 전쟁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위기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돼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기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과연 우리의 방패는 충분히 튼튼할까요?